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차기 셀럽 윤성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요정 임지영입니다. 요정 다음 목소리로 인사해 주셨네요. 저희 오늘 지금까지 아껴놓은 주제 하나 풀려고 합니다. 주제는 메이커 교육으로 잡아봤는데요. 지금 사실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얘기가 길어질까봐 걱정이 앞서네요.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에피 2개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녹음하기 전에 밖에서 미리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멈추질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좀 최대한 컴팩트하게 해보는 걸로 노력을 해봅시다. 메이커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진작부터 하고 싶었는데 좀 아껴놨었죠.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 또 기사가 또 하나가 또 이제 핫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주제를 또 안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기사인지 우리 현지님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렇게 늘 정부의 동향을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데 주시까지? 네, 주시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다. 네, 지켜보고 있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저희 대통령님께서 정부 이제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기가 이제 1월 초인데요. 이제 1월에 업무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산업군에서의 행보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하신 걸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안 그래도 메이커 교육을 되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높고 앞으로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신산업에 대한 그런 혁신 동력으로서 메이커 쪽을 관심을 두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메이커 스페이스는 이제 혁신 창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혁신 창업의 요즘 가장 큰 화두는 그 창업을 하는 것에서 이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실패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으로 이제 자꾸 도전을 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곳이 메이커들이 모여서 이제 그 공간 안에서 뭔가를 제작해 볼 수 있도록 메이킹을 해볼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작 장비, 도구, 재료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거기서 메이커들끼리의 서로 면대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것이 또 오프라인으로까지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가르쳐주는 교육들,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는 공간이죠. fem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사실 좀 불리고 있죠. 메이커 스페이스 혹은 fem랩 이렇게 불리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학회 갔다가 또 fem랩 한번 구경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실 대표적인 도구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서부터 다양한 이제 도구들 메이킹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은 이 공간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된 그런 흐름 자체를 메이커 무브먼트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좀 흐름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메이커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 도구들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좀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정말로 공대를 나온 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그냥 누구나 원하면 사용할 수 있고
조금만 배우면 그래도 배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좀 많이 그 장벽이 낮아지고 있어서 그런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구나 하고 그리고 내가 만든 과정들 뭐 혹은 만든 산출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나눠보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 자체를 메이커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의 민주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건 기술자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 이건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야. 라고 여겼던 수많은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도 만들 수 있도록 그 다양한 어떤 제작 방법이라든지 필요한 도구의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고 그것을 내가 보면서 내가 실제로 아주 쉽게 제작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오픈소스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기술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안다고 해도 최소한의 필요한 도구가 있지 않으면 그것을 제작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어떤 다양한 그런 도구들 그리고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장비들이 비싸다 보니까 그 비싼 장비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누군가들이랑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이 돼서 이제는 실제로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팹랩이라는 아까 성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공간들에서 이거를 공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팹랩 같은 경우는 패브리케이션과 연구실의 합성어로 이제 만들어진 용어여서 어떤 첨단 장비부터 어떤 뭐 대형 장비들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곳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런 메이킹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된 생각이 그러니까 경계가 사라진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지은님께서 공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장비와 뭐 공간과 이런 것의 공유라는 것이 이 메이커 무브먼트가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고 이 메이커 무브먼트를 통해서 아까 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가가 이제 무엇인가라는 좀 의문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정말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일반인도 쉽게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만 할 수 있던 것들을 일반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정말 약간 뭐랄까 자꾸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반복하게 되는데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되게 재밌는 것은 이 메이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거를 이제 발표하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페스티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메이크 페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방금 이제 지영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건 진짜 전문가가 아니고서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 싶을 정도의 정말 전문가 수준의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정말 개짜스럽고 재밌고 이게 무슨 이걸 왜 만든 거야 싶은 정도의 정말 그냥 단지 재밌고 유머러스한 그런 아주 작은 작품들 심지어나 그냥 아이들이 미술 교육 같은 곳에서 만들었을 법한 그런 어떤 산출물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 페어를 가보면 여기가 진짜 전문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진짜 이 메이커라는 것이 이제 기술이 민주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가처럼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아마추어들의 페스티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를 갔다 오면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갈 수 있겠구나. 나도 참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메이크업 페어가 우리나라에서도 열리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메이커 페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8년도에
7번째로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7번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렸는데 사실은 그 7번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그 7회가 또 가장 많은 관람객들을 또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메이크업 운동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메이크업 페어에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서 그 웹사이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자료가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 되지는 않고 2,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 성장 그래프를 보면 눈에 띄게 매년마다 막 2~3배씩 막 뛰어오르는 방식으로 많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메이커라는 말 우리가 뭐 나이키나 이런 브랜드 지칭할 때만 쓰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지금은 그 얘기하면 우리 메이커 들어봤는데 이런 반응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이커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지금 뭐 나이키 이런 메이커라는 그 메이커란 단어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완전히 최근에 그 대학교 특강을 갔는데 그 특강 주제가 이제 메이커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메이커 교육으로 특강을 했는데 이제 끝에 이제 아이들이 이 강의가 특강이 어땠는지 이렇게 쓰는 거에 메이커 교육이라고 해서 그 메이커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교육하는 약간 브랜딩 이런 것처럼. 브랜드 교육 그런 거 하는 교육인 줄 아직도 알았다고. 있구나. 근데 막 전혀 예상하지 자기 그래서 사실 주말인데 너무 힘들게 왔다고. 근데 너무 의외의 내용이어가지고 되게 재밌었다 뭐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네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어서 그런 좀 편차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메이커 무브먼트 이야기를 할 때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실은 만들기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전혀 새로울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중에 왜 이 프로그램 제목이 뭐지? 나 또 생각이 안 나네. MBC 마리테 맞아요. MBC 마리테 거기에 이 종이접기 아저씨 나와가지고 저희 또래의 맞아. 친구들이 굉장히 추억에 젖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기 자체는 누구나 추억이 있어요. 다 만들기를 좋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 왔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호모 파베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모 파베르라는 게 도구적 인간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모두 다 뭔가를 이제 만들고 그 만드는 거에 있어서 도구를 활용하고 이런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호모 파베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메이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핫해지게 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기술의 민주화 이런 것들과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DIY, 사실 DIY라는 그 do it yourself라고 하는 개념도 되게 오래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메이커라고 하는 얘기를 또 굳이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해 주시죠. 지은님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요?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 이 에피도 우리 지은님 믿고 가는 에피 아니었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언제 얘기할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몇 개의 에피들을 전문가를 모시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저희가 에피도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이번 에피도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시티즌십 할 때 제가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다들. 오늘의 이 메이커 교육은 사실은 지은님 믿고 가는 에피소드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한국에서 혁신적으로 또 시작했다. 계속 메이커 교육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지금 차세대 리더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세대 리더인 줄 알았는데요, 저는. 현재도 리더인데 이제 차세대 더 리더. 아니 진짜 웃긴다. 제가 지금 현지님의 얼굴을 보고 있거든요. 각도가 딱 맞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막 눈썹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동공 지진하는 거 봤어.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왜 이 주제를 정했냐라고 말을 할 때 저는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저희 안에 전문가가 있어서 잘하는 거 하는 거라고. 저 아니고요. 네, 지은님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너무 이제 새해부터 또 겸손함을 지녀야 되니까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지영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여기 아. 제일 잘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들끼리 북치고 땀치고 다 전문가라 그러고 우리가 좋아서 하지 남이 시켜서 하냐. 저희가 일단 뭐 청취자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저희가 좋아서 하는 방송이라 가지고 나 빵 터지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DIY 같은 경우는 do it yourself잖아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이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메이커 교육도 내가 스스로 이걸 만들어 보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DIY랑 도대체 메이커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를 두고 봤을 때 사실 출발이나 이 기반 자체가 DIY를 기반으로 메이커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드는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그 만드는 주제나 재료,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무엇 스스로 만들기. 무엇 스스로 만들기 이렇게 메이커 교육은 하겠다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를 내가 고민해서 내가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 아니 며칠 전에 한 거 하세요. 아니 지윤님이 예를 든다고 하니까 나는 또 전에 그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할 때 갑자기 닭 날개처럼 바닥바닥 그게 생각이 나서 혼자 좀 웃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DIY에서는 우리가 한번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을 때 그 비행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순서도 알려주고 재료도 나눠주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는 보되 디자인은 다르게 해볼 수도 있는 뭐 요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메이커 교육이라는 것은 각자가 가장 멀리 나는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의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공학적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디자인하면 가장 멀리 날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원리를 깨우치고 그것을 고민해서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 네, 그래서 저도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게, 그러니까 DIY 생각하면 저희 흔히 이제 막 생활용품 가구들 만드는 거를 되게 친숙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커 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이 메이커는 그런 뭐 생활용 가구를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를 깊이 있게 만들고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확장하고 협동하고 이러한 그런 교육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 네,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굉장히 좀 다양한 메이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메이커 페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재밌으려고 만드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진짜로 또 상품화에 성공한 사례들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메이커들을 제가 좀 보게 되는데 제가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튜브 채널 중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긱블이라고 하는 채널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 긱블이라고 하는 채널을 보시면 굉장히 어이없는 것서부터 되게 창의적인 것까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요. 이 채널을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대생들이어가지고 만드는 수준도 굉장히 좀 높기는 한데 근데 굉장히 좀 창의적으로
이런 걸 만들다니 하는 것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본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어벤져스의 인피니티 건틀렛을 만드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 다 이렇게 색깔별로 이제 다른 거 이제 불빛 나오게 막 해가지고 만드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또 스토리텔링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고 그거 불도 쏴주잖아요. 응. 손에서 불도 나가잖아요. 그거를 한강에서 되게 한강에서 뻔뻔하게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데 그 인피니티 건틀렛으로 소세지를 구워 먹는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뭐 또 재밌는 사례 있을까요? 저는 재밌는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싱귤레리티 대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름은 대학인데 저희가 예전 에피에서 여러 가지 뭐 혁신대학 이런 거를 소개를 했던 것처럼 진짜 사실은 대학은 아니고 이걸 대학이라고 불러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10주 정도 코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3주짜리 코스도 있고 뭐 3일짜리 코스가 있기도 하고 뭐 일주일짜리 코스가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발전된 최신의 테크놀로지들을 막 엄청나게 막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나사 있잖아요. 나사가 실제로 있는 그 캘리포니아 위치를 해 있어서 여기로 한국 사람도 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 이러면 기숙사에서 나오면 우주선이 들어있는 그 나사의 그 경납고라 그래야 되나 그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이제 곳이 대학인데 여기서 최신의 테크놀로지들을 배우면서 이 세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대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도 요즘에 또 시도가 되고 있는 최신의 좀 그런 변화인 것 같아요. 또 재밌는 사례 있을까요? 영재발굴단에 과학영재 준수라는 아이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아이는 한번 파기 시작하면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면서 온갖 과학을 다 뒤지는 거예요. 막 논문도 뒤지고 막 이러는데 이 아이가 최근에 이제 실제로 개발까지는 아니고 이제 본인이 제안을 해서 이제 막 교수님들을 모시고 막 발표도 하고 이랬던 건데 녹조가 되게 심하잖아요. 이 학생이라고 하기도 참 그런 게 이 아이가 작년도 아니죠. 2017년이니까 2017년에 8살이었어요. 8살인데 이 녹조가 있는 이 물에 직접 들어가서 막 물을 퍼오고 막 연구를 하면서 이제 공 같은 거를 녹조가 있는 강물 같은데 강에 녹조가 필요해서 너무 과학 몰라서 이 물에다가 이 물이라고 공을 해봐요. 녹조가 있는 물에 욕조 같네. 하여튼 그 녹조가 있는 물에 이 공 같은 걸 띄워요. 그러면 이 태양을 받아서 얘가 에너지를 막 발생을 시키면서 저 과학적으로는 소개를 이걸 못하지만 물이 이제 또 이 안으로 공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이산화탄소인지 산소인지 뭔지를 막 없애면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는데 그러면서 물이 정화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거를 이 아이가 직접 제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좀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찌됐건 8살짜리 아이가 녹조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뭔가를 만들었다가 이제 그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녹조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내용을 이 학생이 어디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인가 어느 대학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약간 검증처럼 이렇게 한번 확인을 받았는데 정말 그럴싸하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렇게 판단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산화수소인가 뭐를 활용해가지고 그 태양을 받아서 그게 산소 분해가 되면서 그게 저기 과산화수소의 그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문송하네요. 이 문송하네요. 얘기는 깊게 하지 않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네네. 아니 그리고 제가 또 그 생각나는 굉장히 그 인상적인 메이커가 있는데 저는 이분을 실제로 그때 봤어요. 언제 봤냐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랑 메이커 교육이랑 좀 접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은님이랑 같이 개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저희가 앙트십 코리아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 말고 이제 다른 그 연사분들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박혜린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이분이 이제 이노마드라고 하는 회사의 CEO인데 이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걸 뭔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수력 발전을 하는 걸 만든 건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력 발전은 되게 스케일이 큰 걸 생각하잖아요. 댐에다가 막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굉장히 그러니까 적은 양의 어떤 전기를 만들어내지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만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정말로 전기가 부족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서 이거를 만들게 됐는데, 오히려 그 미국의 트레킹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게 또 시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잠깐 하면은 이게 배터리가 쫙 충전이 돼가지고 내가 이용하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든 분이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커이면서도 이거를 실제로 사업화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본격적으로 메이커 무브먼트와 메이커 교육을 또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는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메이커 교육에서 이 메이커 무브먼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메이커 교육이 아니라 이제 교육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 메이커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들을 보면서 이거를 교육에 가져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점에서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교육에서 접근해보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최근에 제가 미용실을 갔는데요. 너무 가쁜 미용실인데 미용실을 갔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저를 되게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우리 애가 지금 6살인데 너무 노는 것만 좋아하고 뭐 정말 6살이 아니라 8살인데 선생님이 뭘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그냥 막 바닥에 앉아있고 계속 놀러 다니려고만 하고 주말이 되면 그냥 놀러 나가려고 하고 이런다 어떻게 해야 되냐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라 해드릴 말씀이 없었죠. 사실 가장 힘든 건 동기부여와 이 흥미를 찾게 해주는 것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메이커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보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아보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게 바로 메이커 교육의 좀 본질과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물론 그런 아이들에게만 메이커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메이커 교육이라는 것이 각각의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게 해주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저희가 첫 에피부터 자주 얘기했던 뭐 개인화, 뭐 맞춤화 이런 것과도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개인화 부분에서 요즘 학생들이 그냥 시대적으로 점점 뭐 개인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전통적인 교육 과정의 그런 흐름상 개인화된 부분을 맞춰주기가 되게 어려운데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는 이 학생들의 자율성을 조금 더 보장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학생들의 니즈하고도 잘 맞을 것 같고 그 교육의 트렌드가 이제 늘 얘기를 하는 게 불확실한 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그 문제 해결 역량도 더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창의성일 것 같아요. 사실은 현지님 또 창의성 전문가신데 또 창의성 에피 예고인가요? 정말 또 북치고 장구치고 네, 제가 창의성 전문가입니다.
그냥 뭐 포기하는 걸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근데 저는 메이커 교육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대 효과 중에 하나가 창의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커 뭔가를 만들어보는 그리고 정말로 이거를 따라 만들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뭔가 새로운 걸 내가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창의성이 좀 촉진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좀 거창한 걸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되게 나는 창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창의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이렇게 아인슈타인. 너무 크네. 나는 아이폰 정도 생각했는데, 저도 아이폰. 그쵸. 그 우리 창의성, 뭐 혁신성 딱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까만 목폴라 입고 전부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아인슈타인이라는 아이폰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까지 나왔을 때. 아니 아인슈타인 보지도 않아놓고 저는 찌찌뽕 할 뻔했는데. 어쨌든 그 까만 목폴라 입고 아이폰 정도는 이렇게 PT를 해줘야 창의적인 사람 같고 약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창의성도 약간은 좀 수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누구나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야 라고 하는 수준의 어떤 탁월한 창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우리 모두 다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수준의 창의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자의 경우를 일상적 창의성, everyday creativity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창의성을 생각해 본다면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누구든지 창의성의 어떤 발현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이커 교육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게 몇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 중에 이제 방금 이야기가 나온 창의성이 있고 또 마인드셋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주도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과정과 공유 이런 키워드들이 좀 메이커 교육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 조금 더 추가하면 이거는 이제 메이커 교육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과 공유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 교육 정책 방향을 한번 훑어봤어요. 매년 그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가 나오는데 근데 올해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과정이 중시되는 그런 교육 을 이제 강조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메이커라는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메이커는 없었고 대신 이제 둘러서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창의 혁신적인 융합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교육을 이제 만들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 그런데 부수적인 교육내로서 뭐 스팀 교육 이런 것도 강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메이커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부에서 메이커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기업가 정신 에피소드에서 이제 잠깐 소개했던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017년에 교육부 장관이 이제 발표했던 그 발표 자료에 보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때 메이커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었어요. 그때 소프트웨어 교육이랑 스팀 교육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메이커 교육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도구를 가르치는 데 너무 중점을 두고 도구에 되게 포커스된 교육을 하게 되는 오류와 실수를 자주 저지른다는 거죠. 왜냐면은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레이저 커팅기라든지 뭐 막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메이커 스페이스에 있는 그런 고가의 장비들이 마치 학교에 있어야 될 것처럼 착각을 한다든지 그것을 활용하는 데 되게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류와 실수들이고, 사실은 물론 당연히 이제 내가 무엇이 만들고 싶은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면 그 도구에 대한 스킬 습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메이커 교육의 목표는 사고를 확장시켜주고 마인드셋을 함량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실패를 스스로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이걸 만들어가면서 계속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난관에 대해서 되게 도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도전하고 내가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수정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 내가 어떠한 실패를 겪었는지를 그 겪은 모든 과정들을 공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거랑 유사한 작업을 할 때,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참고해서 거기서 더 나아간 방향으로 하거나, 혹은 내가 무엇을 실패했는지 어느 지점에서 잘못했는지를 계속 찾지 못할 때 그런 남들이 공유한 과정에서 내가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죠. 아, 이게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더 포인트가 있다라는 지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메이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이어가 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우 미. 하트 미인. 많은 후기와 후 부탁드립니다.